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부터 말씀드려야 될 텐데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 연준 쪽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실적 시즌이 스타트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6월 실업률 지수가 나왔는데 일단 취업자가 35만 2천 명이 감소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 개선은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잣대였는데 역시 넉 달 연속 좋지 않았다.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6월 말씀드리는 건데 5월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5월을 기록을 했습니다. 5월 감소폭만 하더라도 39만 명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3개월 연속 감소였는데 오늘 6월 지표가 나온 이후 넉 달 연속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구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업률 4.3%로 최악의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 6월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60%가 좀 넘는 흐름인데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안 좋아지고 있고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자도 넉 달 연속 감소하면서 200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라는 흐름으로 여전히 경제 회복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을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실물 경제단은 여전히 어려운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내서 긍정적인 흐름을 불어넣어줬거든요.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29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4%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1.38달러였는데 예상보다 작은 51% 감소에 그쳤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실적인 이유를 보면은요, 자본시장의 거래 수수료 수입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손 충당금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늘었는데도 견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래서 JP모건을 시작으로 다른 여타 큰 대형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인데요. 영국 정부가요, 5G 무선 통신 시장에서 화웨이를 결국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7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 화웨이 장비를 모두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5G 관련 시장 이런 부분에서 화웨이와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은 살짝 반만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부분만 금지하는 걸로 이 제한적 공급자의 위치를 그냥 유지하기로 했는데 워낙 미국 쪽에서 수출 금지 규제가 강화하다 보니까 화웨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결국 전면 철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화웨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삼성 등 다른 새로운 그 전략처를 또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삼성의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개장 분위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 외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들도 화웨이 장비 이쪽에 거리 두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시사하는 대목이라서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화웨이 결국 좀 어려워진 상황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또 심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다른 보도 뉴스도 들어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오늘 좋은 흐름으로 상승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의 동향도 함께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WTI 40달러대에서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고요. 0.5% 상승, 브렌트유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약간 약보합권에서 하락을 하면서 1,813달러대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품 시장의 움직임이었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슈가 조금 전에 미국 쪽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에서 전격적으로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염증 백신이 2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임상 2상 시험에서 4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45명 전부 다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8세에서 55세 지원자 45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했고 투여량에 따라서 3개 집단으로 나눠서 백신을 2차례 접종을 한 후에 격리 관찰하는 이상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신 접종 28일 후에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45명의 백신 접종자 모두 항체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투여량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뭐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장중에는 또 3상 시험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과연 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 관련 주들이 움직일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줄지 오늘 개장 상황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미국의 모더나가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실험 임상 2상을 진행을 했는데 실험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단 전 세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실험 결과가 또 나올지 코로나19 백신이 정말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모더나도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네. 사실 그런데 좀 잡음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인데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도출되긴 했어도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홍콩의 그 특별 지위를 결국 박탈하는 부분 행정 서명에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론 이게 더 강하게 좀 비판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중국 관리와 그런 뭐 연결이 됐던 그런 은행들도 규제할 것을 잇따라 제재 조치를 내면서 네.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많은 각 국가들이 하웨이와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이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모더나의 호재가 작용을 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과의 이 트러블은 또 악재로 좀 작용이 될 텐데 최근에 우리 시장이 또 묘하게도 22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200선에 거의 근접할 때마다 이런 해외 악재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악재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2200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과연 오늘은 2200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좀 주목되죠. 네. 저가 매수를 뭘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결국 하반기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종목 이 부분으로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IT 하드웨어나 5G 통신 섹터 안에서 봐라라는 전략들 눈에 띄니까 잘 참고해서 옥석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과연 오늘 시장은 어디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을지 2200선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저희가 개장 상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먼저 투자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하는 그런 카카오톡 톡방이 개설되고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와 직접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개장 전의 흐름, 또 개장 이후의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더나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이 시간 외 그 거래에서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앙체가 형성됐다라는 부분인데 네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 굉장히 큰 네.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삼성이 남아 있어서 네.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그 삼성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삼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 이번에 그 백신 그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네. 많이 투입한 사람은 오열과 도통이 조금 있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삼성까지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고 네. 모더나는 시간으로 한 16%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주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거든요. 예. 한 두 개로 요약을 한다면 파밀셀하고 AB 프로 바이오 이쪽이 아.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시세가 나는지를 잘 보고요. 뭐 아침에 뭐 떠서 나온다 그러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관망하는 거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다. 네.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변이가 지금 많이 돼서 예. 그 카자흐스탄의 폐렴에도 그 코로나19에 대한 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가 이게 그 우리가 그 여러 신체의 장기 쪽에 그 치명적인 그런 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독감 바이러스와는 좀 차원이 다른 네.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그 코로나 이 백신과 그 치료제들이 쉽게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돌연변이 변이가 무서운 예, 거거든요. 예. 그런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나마 예. 시장에서는 그런 단비 같은 소식이라 그렇죠. 그런 관련주가 움직이는 그 기대감들로 어제도 뭐 다우도 살짝 그 영향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간외로 뭐 급등하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기대감들은 백신의 기대감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바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임상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균을 바로 투입을 못 하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네네.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길어질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더라고요. 네, 그럼 예. 항체의 기간,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이 됐을 예. 때 기간이 얼마만큼 그 항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런 부분 일단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 국내 관련주 추가적인 상승세 이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까 모두 보시고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뉴욕 증시는 이 기대감으로 또 올랐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네. 기대감 이 부분입니다. 네, 예. 저는 원래 우리가 주식을 네. 시작했을 때는 뭐 경제당 10년 전에 15년 전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경제에 대한 주식과 경제 실물단들은 그 계류가 있다, 계류율이 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경제 상황을 보질 않았었어요. 제가 주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 15년 전만 해도 이 실물단들을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실물단이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보면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들이 4,9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 들어오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그 신용 그 증감세가 너무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3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가 3월 달에 금당에 나왔을 때가 6조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13조까지 신용 물량이 많이 이상,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무리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 해봐요. 이렇게 시장을 믿을까요? 믿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 추이를 보면 네.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 이혼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혼율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새로운 모습이네요. 그런 이혼율이 많이 네. 높아졌고 그다음에 네. 주식 참여하는 그런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땐 주식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과하면 화를 입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떨어진 물타기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상황이라는 게 이제 가계인 거잖아요. 가계의 상황이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대한 우리 가게의 모습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물단은 형편이 없거든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보면 뭐 상가 같은데 네. 이런 데 가면 제가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산에 그 중심가인 외돔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예. 상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심가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실물 현실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옆에 우리 사무실이 되게 많은데요. 한두 개씩 다 나가고 있어요. 그거 정말- 이제 이거 네. 월세 버티지 못하고 예, 못 버티는 임대료? 거죠. 예, 예, 임대 예, 사무실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다 나가요, 지금. 예, 예. 공실이 되게 많이 늘어졌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우리가 좀 그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되게 신중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그 과욕이 조금 넘쳐나거든요. 이게 심리거든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을 무조건 참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제도 최근에 상담하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연세가 많으신 분 퇴직금 갖고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세요. 모든 걸 걸고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옛날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 키오스크 다 자동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뭐 주유소도 알바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을 많이 뛰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잠재하시고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 살짝 보고 국내 주식 보고 AS까지 할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존스는 강하게 움직였어요. 26,00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산이라 그래요. 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공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릴렉스하게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저번에 이번 주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5 변곡점이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한 번 더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떨어질 때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올라갈 때는 양음양음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고점에서 음봉에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중간값이 있어요. 이 중간값까지 어제 그 캔들이 잡아먹었으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건데요. 이번 주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테슬라가 버티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중국 번들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많이 움직였고요. 환율은 산율단 1250원까지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금은 1800달러 거기가 언저리다 이렇게 보면 됐고요. 유가는 40 공식이죠. 유가는 40달러 거기가 머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체크해보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은 우리가 어제도 그 종가에 개인들이 막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안 사더라도 내일 살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골 뼈대를 볼 때는 그 경제 그다음에 실물단들을 체크해야 되는 건데 2분기 실물단들은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봤을 때 지금 2분기는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근데 유동성에 의해 올라왔는데 그게 실물단에 대한 허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개월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개월, 4개월. 주식도 랠리를 펼칠 때는 한 3, 4개월 정도 랠리를 폈다가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강한 그 상승 때는 강하게 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맥스로 보면 2250이거든요. 근데 짧게 보면 22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는 골이 많아요. 여기는 골이 많다는 건 뭐냐면 여기를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실물단,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릴렉스하게 가는 전략이 맞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목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택트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밀리는 경우가 봤고 삼성전자가 물량이 좀 들어놓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변곡점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어제도 상담을 했지만 뭐 저 고점에서 막 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더 높게 팔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반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떨어진다면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낫고요. 올라가 있는 종목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업종의 변경이 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는 220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되게 빠르거든요. 코스닥이 조금 요즘 최근에 보면 탄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이고, 근데 단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단기 매매는. 그래서 좀 더 그 업종을 저평가된 업종을 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종목 좀 AS 해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밑바닥에서 재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잘 잡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꺾어져가는 N파동이라 그래요. 눌릴 땐 눌리고 그다음에 갈 땐 가고. 이게 무슨 차트랑 비슷하냐면 제가 셀트리온을 얘기할 때 10만 원대 얘기했을 때 구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에서 눌렀다가 틀어 올리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한번 여기 잠깐 비교를 해주면 바로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라인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요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차트 모양을 보면 이 모양하고 그다음에 이 바닥의 모양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퍼시픽 모양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뭐냐, 윗살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만들어서 3분기 때 움직일 만한 종목들, 느긋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GS건설도 단단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건설줄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26,000원대에서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6,000원 빠지면 25,000원대는 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저희가 추천했던 건 28,000원대거든요. 한번 눌러왔거든요.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꺾어 올릴 때는 많이 올라가요.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정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고요. 인버스는 6,000원 밑에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000원 밑에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승자 포트폴리오하고 패자 포트폴리오가 두 개로 나눠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많이 쓰는 거는 그 교차 매매를 해요. 승자 포트폴리오, 제일 잘 가는 종목하고 제일 못 가는 업종을 사서 그 바란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바란스를 맞추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맞췄다고 보면 돼요. 두 종목은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튀고 올라갈 수 있는 승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인버스는 안정적으로 주가의 고점에 대해서 밀릴 때 사는 그런 합성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신다면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말씀드렸는데 고용 쇼크가 넉 달째예요. 네, 여전히 맞아요. 경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주식시장, 주식 전략 좋은 거 주셔가지고 저희가 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구호 외치고 네. 마무리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부터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이 395억 원, 기관이 4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어제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코스피를 사고 있다는 것 먼저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벌써 나흘째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좀처럼 좀 돌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어제 코스닥도 함께 순매수를 해주면서 양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증권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의 최근에 수급이 조금 달라졌고 주가의 흐름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증권주를 투자할 만한가 한번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증권주가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최근에 코로나19로 떨어졌던 것에서 원상 회복이 거의 되기는 했지만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최근에 증권주가 좀 주춤거렸습니다. 이러면서 움츠려 들었던 증권주가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증권주를 좀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10% 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증권주들이 고루고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증권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종목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이 53억 원, 기관이 63억 원 정도 이번 주에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히려 이 기회에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증권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해줬고 개인이 파는 모습. 한국금융지주도 외국인이 순매도 2억 원 정도는 했지만 기관이 순매수해줬고요. 역시 개인은 팔고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도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역시 주가의 상승이 이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또 차익 실현하는 양상. 외국인 기관이 증권주를 조금씩 담기 시작하는 이번 주. 그런데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는 양상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주가 좀 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키움증권만 보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11.5%가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9% 주가가 반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던 것을 거의 다 만회하는 수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도 이런 주가의 흐름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증권주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자, 그렇다면 이런 증권주들이 앞으로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해답들이 증권 시장 내에서 펼쳐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증권사의 평균 5곳, 우리가 대형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5곳의 2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000% 넘게 무려 1826% 증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라고 하는 스마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러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코스피와 코스닥 2분기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무려 2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율, 거래 회전율도 코스피가 195%, 코스닥도 930%로 2000년대 이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엄청난 최고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쏟아냈고 사고팔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수료로 증권사들이 챙기는 이 수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증권사의 증권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신한금융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증시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역대급 영업 환경이다. 옵티머스 이런 사모펀드 관련 악재로 최근에 증권주들이 또 한 번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눌려 있지만 손실 반영이 제한적이고 지금처럼 오히려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이 훨씬 더 증권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일 때 주식 거래가 화랑일 때는 무조건 증권주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증권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한금융투자도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ELS와 관련된 증권사들의 또 위험성도 있었는데 ELS 마진콜 위기 진정 이런 것들도 증권사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요인일 것이다. 글로벌 주가가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부분 ELS와 관련된 손실도 복구가 되는 상황이고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ELS를 오히려 공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수익을 낸 곳도 있다. 이러면서 이것도 증권사들의 실적을 좋게 해줬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후에 금리가 안정되면서 보유 채권도 이익을 많이 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수익과
거래 증권 시장의 활성화 때문에 증권주들의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권주들 오늘 미국에서 JP모건을 포함해서 미국의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권사들은 훨씬 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예상을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스쿱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선정해봤는데 이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건데 차별적인 매력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크리스 FNC 국내 골프웨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국내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올해로 5조 원 이상을 칠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다행히 이 골프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높아서 이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22년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가까이 봤을 때 성수기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매출도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별점은 바로 이겁니다. 젊은 층, 젊은 연령을 공격하자라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마케팅 전략이죠. 심플한 골프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을 견인하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니까 차별적인 부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인데 전체적인 실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예요.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796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프복, 골프웨어 1위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포트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핑과 8일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30% 둘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이선스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되고 팬텀은 자체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스터반이 한 이런 표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한 4% 매출액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이에요. 자, 핑과 팬텀 같은 경우에도 200억 원 넘게 지금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리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255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성장하는 부분이고 마스터버니는 매출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마스터버니 에디션 같은 경우에 거의 60%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웨어들이 안정적인 포트를 구정하고 있고 매출액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도 잘 견인할 수 있겠네. 코로나19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단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하반기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자, 7월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못 가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여행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비용도 절감돼서 수익성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 보여드릴게요. 연간 실적이 2,827억 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435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년 대비해서 높아질 거고 영업이익단도 높아질 거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골프웨어 업체 1위 업체 그 명성이 더욱더 자자해질 거고 심플한 골프복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차별점. 매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 33,400원 이 선을 기억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각됐던 그런 최근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어소프트의 자회사예요. 오아시스, 오픈마켓, 그리고 새벽 배송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분기별 월 매출 추이인데 이게 1분기 대비 2분기 656% 증가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분기에는 80억 원이 2분기에는 100억 원으로 높아진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숫자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숫자로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누적 회원수 2분기 트래픽이 증가를 했습니다. 2월부터 트래픽이 여전히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누적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재난기금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투입이 되면서 오프라인 채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라는 부분에서 이 효과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아시스 온라인, 오프라인 실적 추이, 오프라인 긍정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코로나19 수혜주라는 부분인데요. 지어소프트 내 이게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 하반기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긍정적인 이슈는 하반기 캐파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2월 트래픽 증가, 앞서서 저희가 표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 이 물류센터를 준비 중이었고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대 3만 것까지 커버가 가능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7월 누적 회원수도 4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연초 대비 62% 증가할 것이다. 모두 숫자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어소프트의 매력, 조금 더 차별화된 매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별점은 새벽 배송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되면서 2분기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켓컬리 기업 가치가 경쟁사잖아요.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어소프트는 시총이 2천억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벽 배송도 그렇고 오아시스 마켓도 잘 되는데 여러 가지 수익성도 있으면서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니까 정말 저평가됐구나라는 부분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어서 지어소프트도 앞으로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반기 언택트 수혜주로 주가 상승이 남달랐고 하반기도 긍정적인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매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 FNC와 오늘 지어소프트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슈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예상 재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오늘은 강보합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27% 오른 2,189.76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0.45% 상승한 781.91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들이 잘 갈지는 굿모닝 2부에서 개장 후의 흐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슈 이야기 바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미국 제약사죠.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 결과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 어제는 화이자 관련한 호재가 전해지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또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 상당히 좀 네.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상당히 뭐 좋은 소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지금 1차로 임상시험을 제일 처음 들어갔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에 임상 이상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좀 얻었어요. 지금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제 27일에 임상 3상을 이제 들어갈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올해 이제 1억 분, 그다음에 내년에 12억 분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16% 오르는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 좀 그래요. 좀 백신이라든지 어떤 네. 치료제는 사실 조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예. 좀 긴 호흡으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모더나가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을 만들고 임상에 성공하고 여러 기업들의 호재가 들려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백신의 완전한 성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셔야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미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진단키트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의 최근 주가 좀 지지부진하던데 어떤가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모더나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오늘 좀 이슈 종목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모더나가 움직일 때마다 지금 이 종목이 좀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어떤 구간을 좀 보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오늘 좀 뉴스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슈 때마다 좀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견디기는 좀 힘든 네. 좀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모더나가 좀 백신을 좀 개발을 해서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뉴클레오시드의 어떤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뭐 이제 글로벌 진단용이라든지 의학용에서 80% 이상의 어떤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이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치료제 관련돼서 좀 많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뿐만 아니더라도 좀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뉴스로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네. 예. 좀 더 좀 긴 호흡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뭐 오늘 뭐 이슈로 좀 가져오긴 했지만 좀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미셀보다는 다른 종목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오늘 사실 파미셀 같은 경우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좀 주목받고 있는 회사들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뭐 SK 케미칼 정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오히려 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미셀보다는 셀트리온이나 SK케미칼 정도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백신 관련주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이제 개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시 뭐 모더나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귀추가 주목되고 관심이 갑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뭐 파미셀 이야기를 했지만 파미셀이 현재는 상승하면서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의 이 임상 2상 결과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임상 3상도 빠르게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다들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단기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옥석 가리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잘 진단해 드릴게요. 네, 자 어제 뭐 뉴딜과 관련된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함께 여러분들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마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넓은 안목과 시각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모더나, 뭐 미국과 홍콩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지만 또 관심이 가는 게 미국 대선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이 민주당의 후보인 바이든 후보가 여러 가지 좀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느냐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에 많은 자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4년간 7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맹국가 협력을 해서 서프라이 체인망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유통해 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4년간 2조 달러를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까지 충전 인프라 시설을 깔겠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교체 시에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된 보급이 확대되고요. 네. 또 수소차도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사업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넣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공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조달이 23%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대신 최저임금을 현재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까지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주도의 성장으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5G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무려 3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뉴딜 정책과 함께 미국 시장이 커진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대선의 양상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어떤 카드를 내놓으면서 역전 카드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트럼프가 재선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누가 이길지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트럼프는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대선과 관련된 주요 이정표는 9월 말과 10월 사이에 있는 세 차례 TV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과거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었던 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딱 3번 있었는데요. 포드 대통령 때인 76년,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 때였던 8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92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의 주가 흐름을 보면 9월과 10월에는 분명한 조정 국면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9월과 10월 사이에는 아무래도 약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그 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주시장이 크게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트리플 블루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정책의 그 강력한 추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가는 강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트리플 블루와 관련된 주가 움직임도 더 뚜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 정책도 그럼 앞으로의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럼 경제 정책 방향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뭐 비슷한 괴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성장률 차에는 큰 차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성장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의 부활이라든지 사회 보장, 교육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은 트럼프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시장이 우려하는 점은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는 뭐 악재는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WHO라든지 그리고 파리 협정의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국제 관계를 중시하겠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홍콩 국가 안전법 문제 또 환경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같은 그 맥을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IT와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과잉 유동성이 계속이 되고요. 디지털 변환과 관련된 흐름이 미국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뉴 노멀을 중심으로 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탄생을 대비해서 민주당이 주시하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된 ESG라는 테마주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해왔던 국방, 에너지, 금융 관련주들은 당분간 약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든이 밀고 있는 경제 정책과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한번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미국 대선은 뭐 11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시장 상황, 개장 상황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200선을 넘으면서 오늘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상 치결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재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200선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터치는 하는데 매물병은 두껍다라는 흐름이 있고 항상 터치하자마자 하락 전환되는 흐름들이 있고 어쨌든 간밤 뉴욕 증시의 그 모더나 힘빨 이게 좀 잘 먹힐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파미슬이 20% 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시장 제약 바이오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2200선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안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모더나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반향에 대해서 가장 네. 뜨겁게 바라봐야 될 상황들인데
단순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관련된 종목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파미셀 정도? 근데 네. 파미셀도 100% 뭐 원료 관련된 쪽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100% 연관될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혜주는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상황들은 일단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종식을 구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좀 빨리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시장에서 주도했던 언택트주가 힘을 네. 잃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이에 이제 컨택트주라고 하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타격과 압박을 받았던 회사들이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들이 지표와 함께 다시 경기가 반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시각들은 이번에는 오히려 컨택트주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먼저 이와 관련된 뉴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미중 갈등이 여전한 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하웨이 거리 두기를 지금 영국도 했고요. 프랑스, 뭐 이탈리아 할 것이다라는 예정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네. 삼성이 과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한 0.7%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200선에 또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한 반도체가 40%, 또 이제 모바일 관련된 쪽이 40% 쪽인데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5G 쪽의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기대감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나 수주 쪽에 가시화되면서 이제 이게 화웨이 제재 때문에 이런 식으로 5G 쪽의 장비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구나 하기까지는 약간 이제 수주 공시나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개연성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 쪽에서도 하나의 또 수혜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공시가 있는데요. 오늘 호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대양제지와 대양제지, 신대양제지를 볼게요. 신대양제지가 106억 원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양제지가 36억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모두 8% 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 같은데 제지주의 자사주 취득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예. 특히 지금 그동안 상당히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를 받다가 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가 왜 이래?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활력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어떤 호가가 강하게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가 상승의 기회는 널려 있다라는 쪽에서 눌림목대 매수 기회 계속 찾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지주가 과연 다시 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자사주 취득 소식에 대한 공시 내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진로봇도 뭐 센서 관련 특허권 취득 소식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7% 넘는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현재 호가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출발이 좋습니다. 결국 백신에 대한 뭐 임상, 3상 돌입인데 시작인데 통과는 아닌데 어쨌든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반사 수혜 이익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정책 기대감 오늘 어제 좀 꺾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주가 제각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기술적인 반등 흐름까지 더해져서 이런 부분이 더해질까요? 일단 지수는 1%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대비 24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2200선을 무난히 뚫고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착 가능성을 또 눈여겨봐 주셔서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 역시 6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784선에서 동반 오름세로 출발하는 흐름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 볼게요. 어제 대비 4원 80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면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흐름들이 있죠. 하지만 역시나 1200원 선 위라는 점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1201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역시 22,817엔대에서 1% 이상 상승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기분 좋은 출발 흐름을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가 동시에 보이고 있는 점 특징적이고요.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엔화 강세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2210선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나쁘지 않고 일단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모더나 치료제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반향들이 네.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현대차 오늘 강하게 움직이죠. 네.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오늘 지금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락하는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운송 장비, 그리고 증권, 철강, 금속, 보험, 통신 관련돼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쪽에 대한 흐름들 양호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일단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서 눈에 띕니다.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은 살짝 관망, 개인은 매도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살짝 매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가총액 한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하락하는 업종은 하나도 없고요. 특히 넷마블을 제외하고 모두 다 강세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나란히 한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흐름들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어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시각들이 아직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현대차의 흐름들이 강합니다. 지금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오늘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도 한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 운수 장비 업종의 강세를 이끌어내는데 한 몫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오늘 SK텔레콤이 또 강합니다. 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어떤 좀 부진함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한 2.4%대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에 동향들 그렇게 어떤 철강 관련된 쪽에서의 동향들이 중국 쪽에서 계속 어떤 그 SOC 투자와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이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실적에 대한 답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좀 부진했지만은 이제 또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부진한 흐름들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BTS 관련된 빅히트한테 상장의 대표적인 수혜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게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약간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컨택트 쪽에서 어떤 피해를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정유 관련된 S오일 오늘 약 한 2.9%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또 조선주도 오늘 한 2.6%대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최근에 강했었던 또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이었는데 네. 그중에 대장주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매물 때문에 단기 어떤 강세에서 어떤 좀 반전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큰 그림상에서 약간 언택트 쪽에 수혜를 받았던 쪽은 오늘 좀 무겁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변화가 음식료 업종에서도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증권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주가가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하게 움직이면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가 오늘 다시 그 고점대를 시도하면서 어떤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아직 못 가면서 봉합권 쪽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 IT 부품의 대표 주자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3.5%대 어제 주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높았다가 차익 매물이 이어진 이후에 오늘 다시 3%대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반발매가 좀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차피 장기적인 싸움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높은 수준의 흐름들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오소프트가 4%, 5%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아시스 마켓에 대한 성장성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도 골프웨어 국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10%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 5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연두해 둬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6%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건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출발이 됐고요.
있고요. 그리고 린테리어 이쪽 가구주 최선호주로 한샘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55%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을 뚫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대 리바트 역시 1.4% 상승 흐름 보이면서 22,000원 선 보이네요. 자, 신일제약은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세가 좀 남다르네요. 7%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9,100원 선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실리콘 웍스와 더불어서 JYP 엔터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조이시티 역시 0.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 한 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2,211선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 코스닥 시장 역시 781선 위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개장 분위기는 원만하고 괜찮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경제 이슈 들어보셔야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2,200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668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898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272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상승 종목이 오늘 확연하게 많은 시장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찬 소장과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우리 시장 잘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최근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지지부진한 양상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중국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에 동조화되는지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하반기 우리가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쪽을 더 집중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 쪽의 흐름을 더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 증시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방향성을 보여주는 센티멘털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예상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실적 부진에다가 주가 급등에 따른 상승 무게감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2월 달 수준까지 낙관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 자금들이 주식형 펀드로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의 투자 수익을 못 올렸던 투자 펀드들이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과거 최고 수준의 센티멘털 지표까지 기관들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여전히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강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번 달 중순에 상하이 증시의 그 커창방 증시 같은 경우에는 SMIC 반도체 기업이 상장이 됩니다. 또한 미국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 17배에서는 어김없이 주가 조정을 줘왔다는 점에서 현재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면에 신경제 종목들이 많은 그 선전 증시 같은 경우는 언택이라든지 그리고 5G, AI, 로봇과 관련된 신산업들이 많고 또 해자금 유입이 활발하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아무래도 선전 증시 쪽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자금들이 선전 증시와 관련된 IT 기업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는 기존의 소비라든지 그리고 중후장대한 종목보다는 이런 IT와 관련된 종목들, 디지털과 관련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의 증시가 최근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과 연관되어서 중국 증시의 좋은 흐름을 우리 시장도 동조화하면서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 6월 달, 지난달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계속 순매도를 하는 양상이 이어졌고 반면에 채권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양상이었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5개월째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데 자, 이런 양상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주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호재는 재료보다는 수급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 37조 달러의 자금을 추적하는 이퍼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6월 달부터 전 세계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378억 달러 정도로 계속 순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형 펀드라든지 M&F 쪽에서는 자금이 이탈했고요. 채권형 펀드나 금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형 펀드 쪽은 아무래도 미 연준이 하이힐드 채권을 비롯해서 각종 채권을 매수했다는 게 아무래도 호재가 되면서 국내 쪽도 이런 그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6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압도적이지만 현재 선진국 펀드는 161억 달러 정도가 매수에 들어왔고요. 신흥국은 170억 달러 정도가 매도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신흥국 주식과 관련된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57억 달러 정도가 순입이 됐는데요. 2월 이후에 첫 순입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펀드 쪽에는 무려 63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7월 들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낙관적이고요. 또 중국 증시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외국인들이 한 달 기간으로 봤을 경우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양상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들 골라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영찬 소장의 의견까지 함께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오늘 개장 상황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2215선에서 코스피가 머물고 있습니다. 2200선을 오늘 돌파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하고 알려줬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종목들은 이재 앵커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시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팩토리 종목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 보수에 관심 종목에서 제시한 종목이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하겠다라는 느낌 드실 것 같고 항공기 설계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부품 사업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조립도 합니다. 항공 MRO 사업도 하고 원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업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업황 회복이 된다면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부각받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과 스페이스 X 등 납품에 대한 이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수가 9,610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800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코스맥스입니다. 이권희 메리츠증권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에 확실하게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 대표주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 내에서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가치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면세점 매출이 거의 그 비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품 관련주가 면세점업에서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리스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그런 고객 수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년 대비 매출이 12%, 영업이익 41% 성장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 100만 원 이하에서 목표가 12만 원, 10만 원 이하에서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99,200원 선 보이고 있고 어제 대비 0.7% 하락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뒷심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죠. 99,200원 선 현재 주가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단타장인 전문가가 동아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그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기 수소차 부품 매출 성장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최고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게 고무배합 기술이래요. 이걸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용 배터리팩, 가스팩, 가스켓 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 기아차에 납품되는 이슈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사업이 매력적인 이유 아실 텐데요. 그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6,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5,000원 라인입니다. 상한가요 같은 경우는 보실 때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는 안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동아화성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오늘 좋은 출발 알리고 있는데요. 2.7% 상승하네요. 6,75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화성의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세 종목 만나봤네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기자와 경제 전문가의 분석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정부 정책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펠리시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 저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거였습니까? 네, 원래 발표 당일날은 기대감이 낮죠. 네. 그동안 미리 올라왔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로 볼 종목들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청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략도 맞춰가야겠죠. 그러니까 중장기로 볼 종목들은 따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뉴딜과 관련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오늘 현대차가 함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일제히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좀 올라가는데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또 이런 정책과도 좀 연관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차는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많이 눌렸던 측면, 특히 컨택트의 대표 PA인 가운데 그래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 네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현대차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어떤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게 되면 일단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한 축에서
디지털 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네네.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응축하고 어떤 그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속도로를 만든다라는 관점도 같이 이어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5G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좋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지능형 정부 관련된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서 또 눈길이 가는 게 비트컴퓨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린 뉴딜과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이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부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쵸.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쪽은 중장기적인 쪽에서 흔들렸을 때는 계속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특히 관련된 내용 중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또 핵심이 폐기물 관련된 쪽이겠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YN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이 가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와 함께 그린 에너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시각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한화솔루션이다라고 보아야 되면서 누릴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과 함께 또 하나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예전에 LS전선이죠. 네네. 이쪽도 충분히 관련된 쪽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같이 가져가 보시면서 추세적인 흐름들,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과 LS 일렉트릭까지 우리 김민수 대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용찬 소장과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 텐데 결국에 뉴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뭐 뉴스에 팔아라라는 뭐 주식 격언처럼 주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중장기적으로 쭉 봐야 된다. 이런 수혜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거나 결국에는 숫자로 보여주는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조용찬 소장님은 어떤 쪽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배제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네. 내세우고 있는 그린 인프라 투자 정책, 그리고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형 인프라 산업과 관련해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같은 테마주들이 형성되고 주가 흐름도 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5G와 관련된 스마트폰 그리고 장비와 관련된 종목이 되는데요. SK텔레콤이라든지 KT와 같은 통신주들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73조 원을 투자하고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녹색 전환이라든지 녹색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보급을 확대시켜 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동차를 113만 대, 수소차를 20만 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116만 대를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에서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두산 푸어셀이라든지 S 푸어셀 같은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 시에는 주식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디지털 변환 시대에는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해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PR이라든지 시총이라든지 기업 실적만 가지고서 기업을 평가하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조영찬 소장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게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뭐 두 분이 다 의견을 주셨지만 뭐 길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 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하다. 숫자도 함께 좀 보여주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어느 정도 현대차가 끌고 어제도 어떤 한국판 뉴딜 정책 쪽에서 가장 먼저 대표로 나와서 그린 뉴딜 관련된 쪽을 얘기를 했던 만큼 그쵸. 그에 따른 청산지들은 모두 다 현대차가 끌고 앞에서 여러 가지 또 어떤 부품이나 장비 그리고 또 소재 쪽도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쪽은 현대차의 동향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는 중에 현대차가 7%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 모비스도 5%, 기아차도 4.8%,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 만도도 5.7%, 이렇게 오늘 자동차 운수장비 쪽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조용찬 선생님도 한번 간단하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목을 주안점으로 보지를 않고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긴 흐름을 보면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2분기 실적을 보고 그리고 또 5G라든지 반도체, AI 기업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연결이라든지 지능 그리고 이동성을 결합시키는 이런 기술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네.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삼성 전자그룹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들의 배제 원칙에 따라서 커다란 호재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국형 뉴딜 장기 수혜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조금 큰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점해서 매수를 하고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해피 관련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신일제약인데요.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 덱사메타손을 코로나19 치료제로서 24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18,000원 지지시 급등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25% 급등세로 마감한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19,000원 돌파를 했고요.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휴맥스인데요. 휴맥스는 산업 호조로 상승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상승폭은 제한적이지만 3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제약주 텔콘 RF 제약인데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부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텔콘 RF 제약인데요.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소폭 하락세로 장 초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기술적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대형 반도체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 내외의 상승세로 장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해피 관심 종목들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장 시작할 때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고용 한파가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모더나의 좋은 이야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점이었던 2분기 현대차, 기아차 그래도 2분기 영업 손실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두 종목 플러스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 상승하고 네.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하려면 실적은 정말 중요한 잣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실감하네요. 네. 네. 자, 오늘 2200선을 안착하면서 장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저희 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네. 내일 아침 또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